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하기 힘든 순간을 마주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산산조각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나서는 마치 우리가 문제였다는 듯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이나 감상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 뇌과학,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 뒷받침되는 하나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진실이란 배신이라는 행위는 배신을 당한 사람보다 배신을 한 사람의 내면을 더욱 깊고 치명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지식 나눔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께 잠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따뜻한 격려와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폐허 속에 서 있을 때 배신자가 더 강하고 멀쩡해 보인다는 생각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그들의 냉담함, 죄책감 없는 태도, 그리고 너무나 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은 그들이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표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쓰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경계의 조용한 언어, 잠재의식의 속삭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배신한 행위가 불러오는 무언의 결과로 기록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신할 때 그는 단순히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때 진실과 공감, 그리고 감정적 교감을 나누었던 자기 자신의 일부의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절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관계는 아주 짧고 얕을지언정 어떤 형태의 진실한 교감으로 시작됩니다. 그 유대를 끊고 신뢰를 저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감을 묵살하고 공감 능력을 억누르며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마지막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억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뇌는 일관성을 갈망합니다. 생각, 감정, 행동이 하나로 조화롭게 정렬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군가 타인을 배신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행동과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옳다고 알고 있는 가치 사이에 즉각적인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이 분열은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적 긴장 상태를 만듭니다. 이제 뇌는 이 불편한 긴장을 억누르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그럴듯한 변명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초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매력적인 태도나 거만한 자신감, 혹은 자기 정당화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을지는 몰라도 사라지지 않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신경계 수준에서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들끓고 있습니다. 이 배신 행위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의 스위치를 켭니다. 외부의 실질적인 위협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서 진실과 부정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만성적인 투쟁 혹은 도피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러한 내적 모순의 공간에서 더 오래 머무를수록 그의 감정적, 생리적 시스템은 점점 더 조절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종종 불안, 신경과민, 불면증, 혹은 무언가에 강박적으로 몰두하며 현실을 잊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러한 증상들을 자신이 저지른 배신과 연결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흔히들 말하듯 몸은 언제나 점수를 매기고 있으니까요.
더 깊은 감정적 차원에서 배신은 내면의 파편화를 만듭니다. 배신자는 자신이 저지른 해를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기 위해 거짓된 자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한 거짓말을 지탱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 거짓 자아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 타인에 대한 조종, 혹은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통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는 더욱 고립되고 불안정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스스로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굳게 믿을지라도 그 감정의 찌꺼기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자들이 종종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망치며 수치심과 자기 회피의 굴레 속으로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감정적 불협화음이라는 무한궤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배신을 당한 사람은 고통스러울지언정 여전히 치유와 성장, 그리고 내면의 통합으로 나아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자는 스스로 자신을 직면하기로 의식적인 선택을 내리지 않는 한 영원히 부서지고 조각난 채로 진정한 평화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아무리 진실을 억누르려 해도 우리의 몸은 그 진실을 고스란히 저장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생리학적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적 경험을 추적하는 매우 지능적이고 민감한 네트워크입니다. 말투, 의도, 행동, 그리고 감정의 일관성에 반응하며 의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적으로 패턴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세포와 신경계 깊숙한 곳에 암호처럼 새겨넣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다 잊었다거나 그건 별일 아니었어라고 자신을 설득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몸은 종종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진 것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배신할 때, 특히 조종적이거나 자기애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들은 종종 치밀하게 계산된 정신적 틀 안에서 행동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자신의 행동이 갖는 감정적 무게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머릿속으로는 자신의 결백함이나 정당성에 대한 완벽한 신념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몸은 정당화나 스토리텔링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에너지, 경험, 그리고 감정의 주파수에 따라 움직입니다. 몸은 무언가 조화롭지 않고 어긋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억누르는 것은 사라지게 하는 것과 다릅니다. 죄책감, 수치심, 후회와 같은 감정들이 처리되지 않고 땅속에 묻힐 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신체적으로 저장됩니다. 근육의 긴장, 자세, 호흡 패턴, 그리고 호르몬 수치 속에 그대로 머물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외면당한 감정들은 만성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통증, 만성 피로, 불안, 혹은 면역체계의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 지혜로움으로 무언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으로 시작하지만 무시당하면 결국 질병, 정신적 붕괴 또는 감정적 폭발이라는 형태로 비명을 지릅니다. 자기애적 배신에서는 이러한 억압이 아예 삶의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배신자는 힘과 통제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적 피드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끊임없는 억압은 내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계속 높게 유지되고
심박 변이도는 불규칙해집니다. 휴식, 회복, 그리고 감정 통합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절 기능 없이는 평화는 생물학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몸은 계속해서 생존 모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부조화는 정신적 명료함과 감정적 회복력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배신자는 쉽게 짜증을 내거나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감정이 무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무언가라도 느끼기 위해 인위적인 자극을 찾아 헤맬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자신을 성찰하거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점점 제한됩니다. 이는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몸이 결코 방출하도록 허락받지 못한 감정적 전하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부정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그들의 내면, 바로 표면 아래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종종 강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배신자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도망치기 위해 새로운 관계, 자극적인 오락거리 또는 성공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결코 근본적인 긴장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 이야기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되어도 신경계는 언제나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계속해서 최초의 상처가 생겼던 그 순간의 주파수로 되돌아가 배신자에게 그가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감정적 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평화는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깊은 일치감에서 오는 결과물입니다. 이미지와 외적인 모습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겉모습을 진정성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심지어 기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가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연출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체화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이의 온전한 일치감입니다. 배신자는 종종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안정감, 행복, 그리고 우월감을 연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평화롭다고 설득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른 단어, 자세, 그리고 분위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아래에 숨겨진 진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분함을 연기하는 것과 진정으로 차분한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한 사람의 내면 세계와 외부 행동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가면 뒤에는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분열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해악과 그가 보여주는 이미지 사이의 모순은 심리적 마찰을 일으키고 이 마찰은 내면의 조화를 깨뜨립니다. 평화는 진실에 대한 저항이 없을 때만 흐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어있는 사람은 결코 그 흐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회피나 조종, 혹은 책임 전가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인식, 책임감, 그리고 감정적 정직함을 통해 길러집니다. 그것은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 안에 머무르고 자신의 자존심에 맞게 이야기를 각색하는 대신 자신이 한 일을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과 통제를 통해 움직이는 나르시시스트들이
평화를 얻기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특정 이야기에 맞게 행동을 수정하며 자신의 행동이 가진 더 깊은 진실을 외면합니다. 그 끊임없는 관리는 신경계를 지치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외부적인 연기도 내면의 일치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설득했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척할 필요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들은 바로 그들의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었던 것, 즉 진정한 연결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킵니다. 공감, 취약성,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관계 속에서만 개인은 성장하고 치유되며 통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통제와 인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치유의 거울이 될 수 있었던 관계들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단절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경생물학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관계 속의 안정감 안에서 번성합니다. 유대감, 행복, 신뢰와 관련된 화합물질인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은 진정한 관계 속에서 분비됩니다. 누군가 배신, 기만, 감정적 조종에 관여할 때 그들은 이 자연스러운 신경화학적 흐름을 방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절은 내면에 거대한 공허함을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의식적으로 그 상실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몸과 잠재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신경계는 누군가와 가까웠던 느낌, 공감대를 형성했던 느낌, 진실의 순간을 경험했던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끊어졌을 때 무엇을 잃었는지도 기억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종종 자신에게 바로 그 치유의 가능성을 제공했던 관계들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들이 자신이 구축한 정체성이라는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변화는 통제의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기대는 대신 자신의 감정적 고립을 강화하는 패턴 속으로 후퇴합니다. 이 고립은 밖에서 보기에는 자유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그들이 배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아픔을 처리하며 치유해 나갑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수준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단절된 채 과거에 갇혀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환상이 아닌 온전함을 선택한 사람의 것입니다. 겉모습이 실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조종하고 속이며 연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식을 조작하고 이야기를 다시 쓰며 깊은 상처를 입힌 후에도 자신감을 투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자유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능력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용기 속에서 발견됩니다. 온전함이란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감정을 일관성 있게 이끄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고통이나 불의에 직면하더라도 온전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미지 관리로는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종류의 해방감을 경험합니다.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때 그는 내면의 일관성을 만들어냅니다. 신경계는 이완될 수 있고 양심은 쉴 수 있습니다.
숨길 것이 없으므로 조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에 환상은 끊임없는 유지를 요구합니다. 기만이나 배신을 선택한 사람에게 자유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통제하고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며 외부의 인정을 갈구해야 합니다. 온전함에 뿌리를 둔 자유는 존재하기 위해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순간에 느껴집니다. 내면의 전쟁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휴식을 허락합니다. 가면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연결을 허락합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배신의 아픔을 느낄지라도 온전한 자신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환상에 기반하지 않고 진정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통제력을 과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와 그들이 연기한 인물,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한 상처에 묶여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된 속박입니다. 결국 평화는 진실을 배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치감, 책임감, 그리고 자기인식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처받지 않은 듯 떠나갈지 모르지만 진정성과의 단절은 그들을 환상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진정한 자유는 고통을 직면하고 성장하며 온전함을 선택한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과 불안의 순환에 갇혀 있는 동안 당신은 맑고 단단하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우뚝 섭니다. 왜냐하면 치유야말로 궁극적인 힘이며 진실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진정한 자신이라는 집으로 이끄는